네, 정부가 며칠 전에 이 주요 대학 학종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서 어제는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 고등학교로 일괄 전환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교육부의 박백범 차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만나보죠. 차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박백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전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당초 정부의 기조는 전환을 하긴 하는데 선별적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이런 기조 아니었나요? 예, 그렇게 국정과제를 정해서 발표를 했고요. 네네. 금년도에 24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전환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일괄적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속도를 확 높여버렸는데 그 배경이 뭘까요? 잘 아시다시피 평가와 전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요. 네. 또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그 이후에 네. 고등학교에서 승복을 하지 못하고 재판에서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게 받아들여지고 또 앞으로도 이제 1심, 2심, 3심까지 여러 가지 갈등 요소를 겪게 되는데요. 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많은 국민들이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이런 특목고 등이 일반고로 전환되는 그런 차별 없는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고요. 대부분 한 60에서 70% 찬성한 걸로 이렇게 나왔고요. 네네. 또 초등학생, 중학생을 둔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교육비가 들어간다든지 또 우리 아이들이 왜곡된 교육을 받게 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번에 시도교육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차관님께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예. 솔직히 그 두 가지 이유 다 돌발적으로 나타난 돌발 변수가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예, 짐작은 예상은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이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게 옳을지 또는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여러 장단점에 대한 검토도 있었고 네. 또 의견 수렴도 했었고요. 예. 또 시도교육감님들과 협의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 교육감 협의회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다는 말씀이세요? 예, 협의회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교육감님들 개별적으로 네. 저희들에게 그런 건의들을 해주시고 또 저희들 같이 논의도 했었고요. 네네. 또 최종적으로는 이제 교육감 협의회와 지난주에 이번 주 월요일이네요.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시도 교육감들의 입장과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자사고나 외고를 운영하는 재단과의 입장이 합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네. 또 그동안에 자사고 특히 자사고 교장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네네. 일괄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찬성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보내오기도 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의견을 보내온 곳이 어디라고요, 차관님? 자사고 일부 고등학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자사고 쪽에서 네. 우리만 재지정 취소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라는 겁니까? 네네.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부 자사고가 정말로 그런 입장을 전해왔어요? 네네. 어느 학교라고는 밝힐 수는 없지만 네네. 금년도에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예. 특히 평가에 탈락할 우려가 있는 그런 자사고라든지 아시다시피 그동안 수년 동안 자진해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학교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좋은 교육 효과를 거둔 학교도 있었고요. 예. 네. 그러니까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 됐던 학교 중에서 일부가 그런 입장을 밝혔다. 지금 이 올해도 말씀이시네요. 있었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이나 그동안 수년 동안 스스로 전환한 학교도 있었고 또는 그랬었죠. 평가 과정에서도
이렇게 평가라든지 이런 걸 통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의견을 표명한 자사고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일각에서는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왜 영재고나 과학고는 그냥 놔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왜 그런 건가요? 예, 원래 그 외고나 국제고 또는 자사고의 그 설립 목적이 있었고요. 네. 외고나 영재고나 과학고의 그 설립 목적도 따로 있었던 거고요. 네네네. 저희들이 그 학교가 그 설립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가를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예. 영재고나 과학고의 경우에는 이공계 진학률이 약 96% 정도 나오고요. 네.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 반면에 음흠. 잘 아시다시피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의 경우에는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한 학교로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 원래 그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교육과정 편성의 왜곡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났기에 네. 저희들이 그걸 분리해서 정책을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네. 설립 목적에 부합되게 학사 운영을 해왔느냐가 기준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극히 일부라 하더라도 뭐 자사고나 외고 가운데 그런 학교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제 그 당초에 그 단계적 전환하고 그 같은 맥락으로 그러니까요. 말씀을 예. 주시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 그거를 시도를 해봤지 않았습니까? 아, 24개 예. 학교를 대상으로 평가를 거쳤는데 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생겼고 음흠. 내년에는 더더군다나 48개 학교를 심사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게 갈등을 겪는 것보다는 음흠. 25년까지 5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네. 실내이익 보호라든지 준비라든지 이런 걸 거쳐가지고 마침 예. 25년도에는 학점제가 전격 그 모든 고등학교에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고교 학점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고교 예. 학점제 도입과 더불어서 예. 일반 고등학교는 이 자사고 기존의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못지않게 또 경쟁력을 키우고 음흠. 또 자사고나 일반 그 외고도 네. 저희들이 그 기존의 교육 과정은 그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특성화된 교육 과정을 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 네. 하고 예. 다만 선발해서 학생을 뽑아가는 그런 그 치우친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간을 거치면 2025년쯤에 가서는 이런 그 갈등이라든지 불만이 좀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기서 잠깐 그 네. 쉼표를 찍고 다른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며칠 네. 전에 발표한 학종 실태 조사 결과를 하나를 먼저 여쭤볼게요. 네. 그 조사 결과 고교 등급제가 시행됐을 가능성이 높은 흔적을 여러 군데서 발견을 했다 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교 등급제 시행이 되는지를 확실하게 밝혀낸 다음에 네. 대학에서 고교 등급제가 실시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틀어막는다면 네네. 자연스럽게 자사고나 외고가 그 대학 입시 학원식으로 운영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네네. 본래의 설립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면, 네. 그, 외고 국제고,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순서의 그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네. 그게 그 금년뿐만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그게 지속이 돼서 고착화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네네. 고등학교에서 작성해서 그 대교협을 통해서 대학에다 보내주는 고교 프로파일이라든지 네. 또는 일부 대학에서 아예 평가 시스템에서 이런 고교 유형별 차이를 알 수 있도록 그걸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한 사례를 저희들이 발견을 했고요. 예. 이게 단순하게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는 그런 차원으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저희들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실태 조사를 한 거하고 고교체제 개편한 거하고 이게 이 고교체제 개편을 위해서 실태 조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 딱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일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관님 일단 좀 확인할 게 하나가 있는데요. 네네. 지금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학에서 고교 등급제를 사실상 시행을 해왔다면 이거는 행정 지도 사항입니까? 사법 처리 대상입니까?
저희들 두 가지를 다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 그런가요? 예, 그 정황이 드러난 학교에 대해서는 예.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실태조사의 원래 한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네. 저희들이 실태조사 들어갈 때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음. 정황이 심각한 학교는 바로 특정감사 내지는 종합감사로 연결을 하겠다. 예. 그래서 저희들 그 유형별로 지금 특정감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바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실태조사 다음에 감사로 가고 감사에서 또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면 수사 의뢰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의뢰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 이제 이제 나오는 아주 전통적인 논란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전부 다 그 일반고로 전환해 버리면 교육의 다양성이 훼손된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오히려 주장에 더 대해서. 다양성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네. 지금의 그 고등학교 일반고는 특히 이제 천편일률적인 그 똑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인데요. 네.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학교들이 특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외국어를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그 외국어 교육 중점 학교를 하겠다. 또는 네. 과학 교육 중점 학교를 하겠다. 또는 AI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학교가 되겠다. 예. 또는 예술, 체육, 기타 대안학교라든지 네. 이런 대한교육 중점 학교를 선언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일반고가 이런 기존의 과고나 국제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별로 다양하게 운영이 된다면 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자기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서 그런 학교를 선택해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고요. 예. 두 번째는 그 학교 들어가서도 자기 개인의 성장 경로나 적성에 따라서 또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소위 얘기하는 수월성 교육도 그 학교 내에서 무학년제로 과목을 선택하고 또 과목의 수준을 조정함으로써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차관님 보고 바로 있습니다. 그 점인데요. 고교 네. 학점제를 통해서 학교 간 다양성, 학교 안의 다양성을 실현을 한다. 일단 그렇다고 치고요. 네네. 자, 그러면 고교 학점제에 따르면 오히려 정시 확대가 아니라 학종 확대로 가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저희 부총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 서울 소재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한 정시 확대는 기존의 학종이 지나치게 쏠리는 현상을 균형을 잡기 위한 조치고요. 네. 저희들이 이미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학점제가 2025학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네. 얘네들이 졸업하는 2028학년도부터는 예. 새로운 근본적인 대입 제도를 그야말로 수능도 미래형 수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신 평가에 관한 문제라든지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어서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칠 거라든지 이런 거는 2028학년도 입시 제도를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거는 현 정부 내에 아마 국가교육위원회가 생기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아니더라도 현재 있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여러 의견을 받아들여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이 이제 저희가 일전에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광호 비서관의 말씀이 그래서 정시 일부 대학의 정시 확대 이런 건 과도기적 조치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문제는 2025년에 이걸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 걸 시행령을 고쳐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한국교총 같은 경우 어제 어떤 입장을 내놨냐면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31조 6항 위배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네.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부터 헌법에는 교육제도를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제도 법정주의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고교 유형을 분리하는 문제가 처음부터
법으로 담았으면 네. 법을 고쳐야 되는 게 옳은 얘기입니다만 네. 사실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할까 뭐 저희들이 해왔던 일이긴 합니다만 예.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 자체부터가 일단은 문제가 있었고요. 아, 예. 이걸 예.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고등학교 유형을 그것을 바꾼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삭제하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한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고등학교를 유형별로 나눠서 선발을 하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고 한다면 네.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제도를 만든다고 한다면 법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차관님 그 말씀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고로 일괄 전환을 반대하는 그 정치 세력이 그리고 정당이 이걸 틀어막는 법률을 그러면 개정을 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 잘못 그 판단하신다는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지금 전 세계의 교육 경향이 예. 그 학교를 유형을 져가지고 그 집단끼리 모여가지고 시키는 교육이 아닙니다. 그 우리 사회와 똑같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다양하게 섞여가지고 거기서 서로 협동도 하고 거기서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창의성도 발휘하고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요. 예. 또 그거를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 게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 알겠습니다. 보여지고 있다고 그건 생각합니다. 앞서서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러면 그 법률 개정을 떠나서 시행령을 바꿨는데 차기 네네. 정권에서 그 시행령을 다시 손대면은요. 아까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이 그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또 고교학점제가 정착이 되고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가 생긴다면 그걸 다시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애청자 가운데 7821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마지막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차관님. 이 네. 과학고도 설립 목적에 반하게 운영되기도 하는데요. 과학자 양성이 아니라 의대를 목표로 의대로 많이 빠지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요?라는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예, 지금 그 과학고를 졸업해서 바로 의대를 가는 현상은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추천서도 안 써주고 저희들 또 과학고 들어갈 때 서약서라든지 이런 거를 받고 또는 진로지도를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 과고를 졸업하고 이공계 대학을 간 다음에 재순환 삼수를 통해서 의대를 진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과고나 영재고 입시 선발 과정에서부터 좀 제도 개선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네, 네. 예, 좀 전에 법정주의 말씀을 드렸는데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그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영재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런가요? 그래서 앞으로 고등학교 유형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법에 의해서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행법에는 고등학교를 이렇게 특목고니 일반고니 자사고니 그렇게 나눠놓고 있지를 않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차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육부의 박백범 차관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